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모델은 갤럭시 A90 모델입니다. 보급형 라인 중에서 최초의 5G를 지원하는 모델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들고 온 갤럭시 A90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가 현재 들고 있는 이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색상이 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특이한 색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조금 변하는 특이한 형상을 보이기도 하고, 카메라는 좌측 상단에 몰려있고 LED 플래시까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색상 자체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색깔이 조금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블랙은 아주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별로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화이트 색상은 조금 예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은 유심 트레이와 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면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엔 스피커 마이크 C타입 단자를 지원하고 3.5mm의 이어폰 잭은 빠졌습니다. 그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보급형 라인에는 웬만하면 3.5mm의 이어폰 단자는 이렇게 뚫려 있는데 갤럭시 A90은 어설프게 플래그십 모델을 따라한 게 아닌가, 그것은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전원 버튼은 전원 버튼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빅스비 버튼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두 가지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두께를 측정해보면요, 8.5mm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게를 측정했을 때는 208g이 나오네요. 208g이면은 이 친구가 6.7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데 208g이면은 결코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꽤나 무거운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6.7인치의 화면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그립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손이 약간 작으신 분들은 조금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같이 큰 화면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는 좀 괜찮은 폰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어떤 크기, 측면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말이죠. 퀄컴사의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하고 있는데 보급형 칩셋에 들어가는 성능으로 봤을 때는 거의 최상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메모리가 6GB고요. 그리고 128GB의 저장 공간이 있고 SD 카드 슬롯을 지원합니다. 최대 1TB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를 지원하고 조리개 값은 f2.0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문 인식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광학식 손지문입니다. 광학식 지문 인식은 인식률이 초음파에 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식률이 상당히 낮았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현재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정중앙에 이렇게 딱 잘 맞췄을 때는 잘 되는데, 요게 살짝 어긋나거나 요래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할 정도로 지문 인식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초음파식은 조금 더 빠르다는 느낌은 있어요. 현재 이게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인데 지문 인식이 노트 20 울트라가 100이라고 치면은 갤럭시 A90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9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초음파가 조금 더 좋다고 느끼긴 했으나 광학식 지문 인식이라고 해서 좀 잘 안 된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진 않았어요.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할 정도는 아니지만 초음파에 비해서는 조금 지문 인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카메라의 경우 기본 4800만이고 초광각 800만, 심도 카메라가 500만인데요. 기본 광각 카메라가 4800만 화소를 지원하는데 아주 높은 화소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에 들어가 보면요, 싱글 테이크 기능 지원하고 사진, 동영상 화소가 최대 4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 카메라, 파노라마, 음식, 야간, 인물 사진, 인물 동영상, 슈퍼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까지 지원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카메라의 치명적인 단점이 OIS가 없다는 겁니다. 손떨림 방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에 약간 수전증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카메라 결과물을 다시 한번 촬영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초점이 흔들려서 조금 어설프게 찍히는 상황이 조금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초점을 잘 잡고 찍었을 때 결과물은 꽤나 괜찮다는 거. 그리고 보급형 라인에서 최고급답게 삼성페이를 지원합니다. 아주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C타입 단자에서 지원하는 충전 속도는 최대 25W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저는 충전하면서 충전 속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낮을 때는 조금 초고속 충전으로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 배터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25W가 아닌 15W로 충전되는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충전 속도가 배터리 용량이 많으면은 조금 느려진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노트 20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는 충전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분명히 같은 25W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느낀 갤럭시 A90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방수 방진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요즘 폰들은 거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는데 아무래도 보급형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플래그십과 나눠야 하는 부분에서는 방수 방진이 빠졌다는 것, 그리고 스피커가 모노 스피커라는 점이 아주 큰 단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갤럭시 A90을 2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체감을 하면서 리뷰를 하면 더 좋은 영상이 나올 것 같아서 2달간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모노 스피커를 제가 정말 오랜만에 써봤는데 정말 스피커를 최대 볼륨을 해도요, 볼륨 자체가 너무나 낮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보신 게 A90의 스피커 최대 볼륨이고, 노트 20 울트라의 최대 볼륨인데 노랫소리를 들려드리면은 확실한 차이가 되는데 또 저작권 문제도 있고 제가 초반 부분만 들려드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모노 스피커와 스테레오 스피커의 한계와 차이는 정말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성능은 정말 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점을 봤을 때는 프로세서가 너무나 훌륭하다는 거, 스냅드래곤 855, 그리고 카메라 화소가 높다는 거고 외장 메모리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엣지가 아닌 플랫이기 때문에 플랫을 선호하는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4500mAh의 배터리 용량으로 상당히 넉넉한 점, 그리고 25W의 고속 충전, 그리고 삼성페이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삼성폰에 삼성페이가 없으면 진짜 시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삼성페이는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는 거. 208g이나 나왔는데 이 무게면은 오래 들고 있으면 이거 진짜 꽤나 손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워놓고 영상을 시청하거나 했고요. 게임은 잘 안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영상을 시청했고, 방수 방진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샤워할 때나 화장실에 들고 들어갈 때, 씻을 때 꽤나 망설여진다는 게 단점이고, 손 떨림 방지가 안 된다는 거, 이것은 정말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고요. 충전기 세팅이 무선 충전으로 많이 되어 있는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절대 사서는 안 되지 않나. 왜냐하면 유선 충전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고 시세 기준으로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가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855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나 어떤 고사양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메모리가 6GB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충분히 칩셋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화면이 크다 보니까 영상 시청을 하기도 상당히 좋은 점이 장점입니다. 자, 치남님의 유튜브 채널인데 큰 화면으로 인해서 갤럭시 A90은 영상 시청이 좋고, 스피커는 모노기 때문에 블루투스 스피커나 어떤 유선 스피커를 연결해서 듣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화면으로 최대로 넓혔을 때는 상당히 영상 시청 몰입감이 좋죠. 하지만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로 이쪽 부분이 조금 이렇게 가려진다는 거, 이것도 살짝의 단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웹 서핑 속도도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답답함이나 이런 거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60Hz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전환에 있어서는 조금의 끊김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 자체는 괜찮다는 거. 그래서 갤럭시 A90은 괜찮은 폰이 아닌가, 보급형 라인에서. 단점들 몇 개를 제외했을 때는 조금 어떤 분들이 사야 될지, 어떤 분들이 사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요,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갤럭시 A90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즐기시거나
영상 시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갤럭시 A90을 추천해드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살만한 휴대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갤럭시 A90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